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간관계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한 중장년 분들의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나이가 들면 마음도 편해질 줄 알았는데 사람 때문에 지치는 건 여전하다고들 하세요. 자식 키워놓으니 이제 부모가 걱정이고 회사에서는 윗사람 눈치에 아랫사람 챙기느라 진이 빠집니다. 어떤 분은 차라리 산에 들어가 혼자 살고 싶다고 농담처럼 말하지만 그만큼 인간관계가 힘들다는 하소연이지요. 저도 여러분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사람 사이에 치이고 상처받고 마음이 텅 비어버린 듯한 그런 순간들 참 힘들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겪는 괴로움의 근본 원인인데요. 사실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가만 보면 내가 스스로 괴로워지는 길을 선택할 때가 있거든요. 오늘은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겠어요. 도대체 내 마음 안에 무엇이 문제일까?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하나씩 이야기해 볼게요. 가족 간의 거리두기와 적절한 간섭? 먼저 가족 이야기부터 해봅시다. 중장년층이라면 부모 자식 간에 혹은 부부 사이의 간섭과 거리두기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성인이 된 딸과 함께 사는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딸은 자기 공간을 침범하지 말라고 화를 내는데 어머니는 내가 엄마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나? 하며 챙겨주려다 갈등이 생깁니다. 부모 입장에선 해주고 싶어서 한 일이 자식에겐 간섭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 아마 많은 집에서 겪고 계실 텐데요. 제가 그 어머님께 뭐라고 조언했는지 아세요? 딸이 하자는 대로 하시고 딸이 요구하지 않는 건 안 해주시면 돼요. 이 말씀을 드렸어요. 딸이 제발 내 방에서 좀 나가줘 하면 그래 알았다 하고 나와주고요. 딸이 좋아하는 반찬 해달라고 안 했으면 굳이 애써 해줄 필요 없다는 겁니다. 들으면 당장 에이 그래도 엄마가 어떻게 그래요 싶으실지 몰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으라고 해주는 행동이 상대에겐 부담이 된다면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만족일 수도 있습니다. 도와달란 말도 없는데 이것저것 해주고 정작 상대가 원하는 건 안 들어주니까 싸움이 나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는 가족이니까 당연히 이 정도는 해야 한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자녀와 부모 사이는 예전과 달라요. 서로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야 합니다. 20년 넘게 독립된 성인이라면 같은 집에 살아도 일종의 동거인처럼 대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예를 들어 성인이 된 딸과 한 집에 살면서 계속 예전처럼 간섭하면 어떻게 될까요? 딸은 스트레스를 받고 반발하게 마련입니다. 차라리 심리적인 거리를 조금 두는 게 오히려 사이를 좋게 해줘요. 간섭하지 않는 방향으로 관계를 조절하면 문제의 절반은 해결돼요. 이런 말이 있어요. 부모 노릇하겠다고 나서지 말고 필요할 때만 도와주는 조연이 돼보세요. 자녀가 스스로 하게 두고 정말 도움을 청할 때만 살짝 거들면 됩니다. 처음엔 어색해도 점차 서로 편해지는 걸 느낄 거예요. 상대가 원치 않는 호의는 접어두고 기다려주는 용기를 내보세요. 자식이든 배우자든 가족이라고 내 마음대로 바꾸려 들면 오히려 관계가 틀어집니다. 한 발짝 물러서서 지켜봐주는 것, 중장년의 지혜라고 할 수 있겠지요. 물론 쉽지 않아요. 특히 부모 마음이 어디 그런가요? 자식 일이라면 걱정부터 되고 잔소리도 나오고 그러지요. 하지만 참견하고 잔소리할수록 관계는 멀어지는 법입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정말 필요한 일인지 아니면 내가 불안해서 참견하는 건지 잘 살펴보세요. 불안해서 자꾸 간섭하면 상대도 불안해집니다. 반대로 내버려두면 알아서 잘하겠지 하는 믿음을 주면 아이도 스스로 책임지고 행동하려고 해요. 마음 한켠에서는 불안할 거예요. 그냥 놔뒀다가 잘못되면 어쩌나 싶겠지요. 그런데 잘 되든 못 되든 그건 그 사람 인생입니다. 부모라도 배우자라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어요. 내가 해줘야죠 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오히려 홀가분합니다. 가족이기에 너무 가깝게 붙어 있으면 작은 일도 크게 싸우게 돼요. 적당히 떨어져서 보면 더 예쁘고 더 든든한 게 가족 아닐까요?
친구와의 감정, 거리, 오랜 인연과 끊어야 할 인연. 다음으로 친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중년이 되면 오래된 친구 관계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십니다. 가깝게 지내던 친구와 서먹해지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만날 때마다 피곤하고, 이런 친구랑 인연을 끊어버려도 될까요? 묻는 분들도 있어요. 인간관계에서 친구 부부는 특히 정리하기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 붙이고 지낸 세월이 있으니까요. 한 분은 20년 지기 친구와 여행을 다녀온 후부터 연락이 뚝 끊겼다고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또 한 친구는 거의 매일 만나다시피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는데, 제가 정토의 일을 하고부터 자신의 부탁보다 정토의 일을 우선시한다며 저와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오랜 친구 사이에도 이런 일이 생겨요. 서로 인생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생활 환경이 바뀌면 관계도 변하거든요. 그 두 친구를 보면서 질문자분은 아무리 좋은 관계도 영원할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필요가 없으면 사람도 사물처럼 관계 정리를 해버릴 수 있구나 하고 씁쓸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 관계에 거리를 두고 싶지는 않아서 먼저 만나자고 연락을 해보지만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고 왜 멀어졌는지 이유를 알아내도 관계 회복에 도움이 안 되더라고 하소연했어요. 제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친구 관계를 유지해야 할까요? 하고요. 제가 보기엔 친구들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질문자 본인이 친구 관계에 좀 집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사람 사이에는 영원한 관계란 드뭅니다. 어릴 때 아무리 형제자매 간 우애가 좋아서 한 그릇 밥도 나눠 먹으며 자랐다 해도 성장해서 각자 결혼해서 살다 보면 관계가 소원해지기 마련입니다. 이게 인간사예요. 친구라고 늘 같이 있어야 하고 긴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린애 같은 생각입니다. 마치 어릴 때 우애 좋았던 형제가 나이 들어서도 꼭 어릴 때처럼 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형제자매도 어릴 때는 다툴 일이 장난감 정도였지만 크고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살다 보면 부모 재산 문제로 크게 다투거나 그 일로 마음 상해 연락 끊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특별히 나쁠 거 없어요. 그게 인간사입니다. 어릴 때 친했던 친구들도 고등학교나 대학교로 뿔뿔이 흩어지면 관계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새로운 친구 관계로 옮겨가게 되기 때문이죠. 남자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후 친했던 친구들과 멀어지게 되는 첫 번째 계기가 군대고, 두 번째는 결혼, 세 번째는 직장 생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인간관계로 범위가 넓어지면서 과거의 관계에 소원해지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질문자분도 정토에 들어와 새로 만난 사람들에게 시간을 많이 투자하다 보니 이전의 친구들과 관계가 소원해진 거예요.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대학 가서 새 친구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중고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들과 소원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예전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어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정도인데 어린 시절 늘 붙어 다닐 때처럼 친밀하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질문자는 과거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 간의 관계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가끔 만날 때는 사이가 좋다가도 막상 같이 여행이라도 하면서 붙어 지내다 보면 취향이나 성격이 안 맞아 틀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연애를 몇 년간 길게 해도 막상 결혼해서 함께 살아보면 1년도 못 살고 헤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떨어져서 가끔 만나는 사이와 같이 살면서 속속들이 아는 사이는 그만큼 차이가 있어요. 사이가 대면대면한데 며칠 같이 지내보면서 더 친해지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친한데 붙어 지내니까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면대면한 사이였는데 기대가 없어서 가까이 보니 괜찮아서 친해지는 경우가 있는 반면, 원래 친한 사이는 서로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막상 가까이서 보면 생각과 달라 실망해 멀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친구라고 늘 한결같이 친밀해야 한다는 기대를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친구 관계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흐름에 맡기는 여유를 가져보세요. 어릴 때 같이 다니던 친구들이 사회 나가 각자 바빠지면 자연히 덜 보게 되는 거,
그게 잘못도 아니고 누가 잘못해서도 아니에요. 세월 흐름이 그런 거죠. 관계는 늘 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볼 때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친구가 있나요? 만날 때마다 부정적인 말만 쏟아내거나 항상 자기 주장만 해서 같이 있으면 기가 빨리는 그런 사람 말이에요. 그런 관계라면 굳이 억지로 이어갈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인연 끊자,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면 돼요. 연락 오면 받되 내가 먼저 찾진 않고 만나도 예전보다 횟수를 줄여보는 식으로요. 상대가 내 곁에 있으려고 하면 만나주고 아닌 것 같으면 슬쩍 멀어지면 됩니다. 굳이 감정적으로 갈등하지 않아도 인연은 멀어질 땐 멀어지게 두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스트레스 주는 인간관계는 끊어버립니다. 이렇게 해도 될까요? 하고 물으시는데 제 대답은 하기 싫으면 안 만나면 됩니다. 왜요? 그렇게 살아도 사는데 지장 없으면 그렇게 살아도 돼요. 인생 별거 아니거든요. 웃음 질문자분은 스트레스 주는 사람과 관계를 끊는다는데 굳이 끊어낼 이유가 뭐가 있나요? 그 사람이 껌딱지처럼 달라붙었나요? 아니잖아요. 인간관계를 끊으려고 따로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관계라는 건 내가 끊는다고 딱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붙잡아도 그가 내 옆에 계속 있지 않을 수 있고, 인연을 끊는다고 해도 상대가 안 떠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만나는 게 이득이다 싶으면 가라고 해도 곁에 있을 거고, 나와 함께 있어 손해다 싶으면 붙잡아도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상대를 끊어내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밥 먹고 살기도 힘든데 사람 관계까지 그렇게 애쓰며 살 필요 있을까요? 조금 더 편하게 살면 어떨까요? 웃음. 정말 오래 정든 친구라 쉽게 놓기 어렵다고요? 물론 서운한 감정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서운함 상대가 준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내는 감정이에요. 친구가 예전 같지 않다고 섭섭해하는 건 결국 내가 과거의 친밀함에 집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변하고 상황은 바뀌는데 나는 옛날 모습 그대로 기대하니 실망이 큰 거예요. 사람 참 정없네 하고 상대를 탓하기 전에 내 마음부터 조금 비워보세요. 지금은 각자 사정이 있겠지. 세월 따라 우리 관계도 변하는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내 속이 편해집니다. 인연이란 원래 그런 겁니다. 평화와 행복을 주기도 하지만 시련과 고통을 주기도 하고 때로 스르르 멀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스트레스 주는 인간관계는 잠시 놓아도 괜찮다고 말씀드릴게요. 대신 미워하진 마세요. 그 사람 미워하고 원망하면 결국 내 속만 썩습니다. 미움은 나만 괴롭게 해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되 속으로는 저 사람도 자기 사정이 있겠지 하고 흘려보내세요. 그러면 원한도 안 남고 내 마음의 평화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랜 친구와 멀어졌다고 죄책감 가질 필요도 없어요. 서로의 인생길에서 잠시 떨어져 갈 뿐입니다. 언젠가 다시 가까워질 수도 있고 아니면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수도 있지요.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그게 인생사니까요. 직장 및 사회적 관계에서 스트레스 줄이는 법. 이번에는 직장이나 사회생활 속 인간관계 이야기입니다. 중장년 분들 중엔 회사에서 후배와 소통이 어렵거나 윗사람 때문에 울화가 치민다는 분들도 많으시죠. 일은 할 만한데 사람 때문에 회사 다니기 싫다는 하소연, 저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덜 받을까요? 먼저, 회사라는 곳의 특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직장은 놀이터나 친목 모임이 아니죠. 일하러 모인 사람들이고, 거긴 성격 천차만별 사람들이 얽혀 있습니다. 직장 동료들이 다 내 맘 같지 않다는 말은 너무도 당연해요. 회사는 가족이 아니라 비즈니스 하는 곳입니다. 저는 직장 동료들을 적당한 비즈니스 관계로 보는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꼭 정을 통하고 마음을 나누지 않아도 일만 잘 맞춰 하면 되는 사이가 직장 동료일 수 있습니다. 괜히 모두와 친해지려고 애쓰다가 더 피곤해질 수도 있거든요. 물론 동료들과 인간적으로 친해지면 좋지요. 하지만 모든 관계가 다 그럴 순 없습니다.
나를 노골적으로 힘들게 하는 사람도 분명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팀장님이 맨날 트집만 잡는다거나, 후배가 은근 말을 안 듣고 무례하다거나, 동료 중에 내 일에 간섭하며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 정말 스트레스가 크죠. 자, 이럴 때 어떻게 마음을 지킬까요? 첫 번째 팁,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말자. 직장에서 누가 뾰족한 말을 하면 집에 와서도 계속 곱씹는 분들 계십니다. 상사가 이렇게 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한마디 했다고 밤새 내가 뭘 잘못했지? 나 미워하나? 고민하는 시기예요. 그런데요, 상사는 퇴근하면 그 일 다 잊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웃음 정말이에요. 상사 입장에선 수많은 업무 중 하나였을 뿐인데 우리는 그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 끙끙 앓고 있는 거죠. 제발 남이 던진 말을 내 마음에 꽂아두고 괴롭힐 필요 없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연습을 하세요. 두 번째 팁, 상대방 입장을 조금 생각해 보기. 예를 들어봅시다. 맨날 잔소리만 하는 부장님이 있어요. 보기만 해도 긴장되고 미운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 사람도 윗선에게 깨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집에 가면 중학생 딸한테 무시당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하, 그러면 회사에서 괜히 더 예민하게 구는 걸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부장님 잘못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아, 저러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지 하고 넘기면 내 속이 조금 덜 상합니다. 또 나를 무시하는 후배가 있다면 그 친구는 아마 자기 콤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본인이 불안하니 괜히 선배한테 까불면서 자기 우월감을 확인하는 걸지도 몰라요. 사실은 약한 사람이란 거죠. 이렇게 상대의 숨은 사정을 상상해보면 처음만큼 미운 마음이 조금 누그러질 수 있어요. 세 번째 팁, 모든 걸 내 문제로 삼지 말기. 직장 생활하다 보면 별별 일이 다 생깁니다. 그때마다 내가 부족해서 이런가 자책하거나 저 사람이 날 싫어하나 봐. 의기소침해지면 너무 힘들어요. 어떤 일은 그냥 그 사람 성격 문제일 뿐이고 또 어떤 건 운이 안 따라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팀 프로젝트가 실패했어요. 그때 다 내 탓이야 생각하면 괴롭지만 냉정히 보면 여러 요인이 있었겠죠. 상대 잘못, 외부 변수, 꼭 나를 향한 공격인 일은 생각보다 드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든 자꾸 내 탓, 내 잘못으로 끌어들여서 감정 소모를 해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직장에서 누가 자기 싫어하는 것 같다고 늘 신경 곤두세워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상대는 자기 일에 바빠서 이쪽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쪽이 혼자 피해의식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괜한 오해로 스스로 속 끓이지 말자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팁, 마음의 주인 자리로 돌아가기. 이건 약간 불교적인 표현인데 쉽게 말해 내 감정의 주도권을 남에게 넘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화나는 일이 있다고 바로 발끈하고 맞서 싸우면 내 감정을 상대가 흔드는 대로 끌려다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동료가 나를 은근히 따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덩달아 나도 그 동료 흉보고 다니며 속으로 분노를 키웠다고 칩시다. 그럼 결국 내 하루 기분이 그 사람 행동에 달리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왜 내 기분을 남 손에 맡겨요?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회사에서 누가 나를 속상하게 할 때 일단 내 감정을 인정합니다. 아, 나 지금 저 사람 때문에 화났구나 하고요.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말하세요. 그래도 괜찮아. 저 사람이 내 마음까지 빼앗진 못해. 이렇게요. 순간 훨씬 덜 흔들릴 겁니다. 감정이 확 치밀 때는 잠깐 숨 돌리고 나를 지켜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쉽진 않지만 조금만 익히면 효과가 좋아요. 남들이 아무리 날 흔들어도 내가 중심만 꽉 잡으면 멀미가 덜 난달까요? 웃음 주변에 태풍이 불어도 마음속 고요함을 지키는 연습, 직장인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혹시 지금 정말 견디기 힘든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한 상황에 놓인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라면 참지만 말고 회사 내 상담 창구나 외부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으세요. 제가 드리는 조언은 일상적인 관계 스트레스에 대한 것이지 심각한 직장 내 따돌림이나 폭력까지 참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해보고 그래도 도저히 아니다 싶으면 용기 내 새로운 길을 찾는 것도 방법이에요. 내 정신 건강이 최우선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직장 동료들과 굳이 다 친해지려는 부담도 내려놓아 보세요. 앞서 말했듯 적당한 선의 거리가 오히려 프로다운 관계를 만듭니다. 괜히 편 가르고 파벌 만들고 그러면 본인만 피곤해져요. 친해질 사람하고는 지내고 아닌 사람하고는 예의만 지키면서 일하면 됩니다. 저 사람은 나랑 안 맞아도 일은 잘하니 오케이 이렇게 쿨하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요. 꼭 모두에게 인정받거나 모두와 친할 필요 없어요. 회사 생활에서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는 비결이 바로 이거예요. 관계를 악화시키는 말투, 기대, 비교심. 이번에는 인간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세 가지 원인을 짚어볼까 합니다. 우리가 흔히 빠지는 함정들인데요. 바로 말투, 기대, 비교하는 마음이에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째, 말투. 같은 말도 어떤 톤과 표현으로 하느냐에 따라 천냥 빚을 갚기도 하고 평생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중년 세대분들은 더 공감하실 거예요. 부부 사이도 말 한마디에 울고 웃고 자식하고도 밥 먹어라. 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반응이 다르죠. 예를 들어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하는 것과 이것 좀 당장 안 해요? 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후자는 벌써 싸우자는 투지요. 웃음. 우리말에 묘한 표현들이 많습니다. 하실래요? 하면 부탁이 되는데 할래? 하면 명령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나이 들수록 말투 습관이 굳어져 보니는 모르는데 주변 사람은 상처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난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해도 상대는 그 말투에서 비난과 성급함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 가족이든 친구든 가능한 부드러운 말투를 쓰도록 해보세요. 화가 나더라도 한 박자 쉬고 좀 더 완곡한 표현으로 돌려 말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왜 또 늦었어? 대신 많이 피곤했나 보네. 다음엔 조금만 일찍 오면 좋겠다 이렇게요. 처음엔 어색해도 습관이 되면 관계가 정말 편안해져요. 또 하나, 칭찬하는 말투를 아끼지 마세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고마운 줄 모르고 투덜거리기만 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에게 고마워, 덕분에 힘이 난다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친구에게 내가 있어서 참 좋아 이런 말 해본 적 있으세요? 없다면 지금 해보세요. 관계는 말이라는 양념으로 맛을 냅니다. 짜기만 한 말투, 맵기만 한 말투 대신 조금 달콤하고 순한 맛의 말을 섞어보자는 거예요. 말투가 바뀌면 신기하게도 상대방 태도도 바뀝니다.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한테 함부로 대할 사람 별로 없어요.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이미지를 만들고 내 인간관계 분위기를 좌우한다는 거 꼭 명심하세요. 둘째, 기대. 이건 정말 관계의 복병입니다. 아까 친구 관계 이야기하면서도 말했지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참 많은 기대를 해요. 자식한테는 이 정도는 해주겠지 기대하고 배우자한테는 나를 알아주겠지 기대하고 친구한테는 내 부탁 당연히 들어주겠지 기대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항상 내 기대대로 움직여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기대한 만큼 안 해주면 우리는 실망하고 화내며 관계 자체를 의심하기까지 하죠. 내 남편은 왜 이래? 남들은 안 그런데 이런 식으로요. 돌이켜보면 내 맘대로 기대하고 혼자 실망하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 생일에 남편이 근사한 이벤트라도 해줄 거라 기대했다가 아무것도 없어서 실망한 경우. 여기서 문제는 남편이 아니라 그 혼자만의 기대를 키운 나 자신이에요.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써놓고 상대가 그대로 안 따라준다고 속상해하는 꼴이죠. 차라리 기대를 애초에 낮췄다면 아니면 원하는 게 있으면 솔직하게 미리 얘기했다면 어땠을까요? 남편에게 나 이번 생일에 꽃다발 받고 싶어 한마디 했다면 쉽게 풀릴 일을 괜히 말은 안 하고 기대만 잔뜩 했다가 실망한 거예요. 기대는 관계에 독일 때가 많습니다. 부모 자식 사이에서도 부모가 일방적으로 기대를 걸어놓으면 아이는 숨이 막힙니다. 우리 애 이번에 좋은 대학 가겠지, 결혼하면 애둘은 낳겠지 등등 많지요.
하지만 자식 인생은 자식 거고 배우자 인생은 배우자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 상대도 이만큼 해주겠지라는 식의 등식은 성립하지 않아요. 기대가 어긋나서 찾아오는 실망과 원망은 결국 관계를 좀먹는 벌레처럼 스며듭니다. 그럼 아예 기대를 하지 말아야 하나? 그건 또 인간으로서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완전히 기대 없이 살겠어요? 다만 과도한 기대를 경계하자는 거예요. 내 행복의 열쇠를 상대방 손에 쥐어주지 말자는 뜻입니다. 누군가 내게 잘해주면 감사히 받고 못해줘도 그러려니 하고 넘길 수 있는 마음의 쿠션을 두세요.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다는 말 새겨들을 만합니다. 낯선 상대도 아닌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그래요. 남이야 몰라도 너는 이 정도 해줘야지 하는 순간 갈등 씨앗이 심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팁을 하나 드릴게요. 누군가에게 서운한 감정이 올라올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혹시 이 사람에게 과한 기대를 하고 있지 않았나? 아마 열의 9은 맞네 하실 거예요. 그러면 마음 다스리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내가 기대를 내려놓으면 이 관계엔 아무 문제가 없네 하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예를 들어 연락 뜸한 친구 때문에 속상할 때, 내가 이 친구가 날 늘 챙겨주길 바랐구나 하고 깨달으면 허탈하게 웃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다. 꼭 기억해 두세요. 셋째, 비교하는 마음. 비교는 정말 우리 마음을 피곤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특히 남과 경쟁 심한 환경에서 자라온 분들은 나도 모르게 비교의 늪에 빠지기 쉬워요. 젊을 땐 성적, 취업 이런 걸로 비교하다가 중년이 되면 자녀 취직, 집 장만, 노후 준비 비교 항목만 바뀔 뿐 끝이 없습니다. 웃음 비교는 행복의 적이라는 말 많이 하죠. 비교하는 순간 감사는 사라지고 불만이 차오르니까요. 인간관계에서도 비교심은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 친구 모임에 갔는데 누가 남편 자랑, 자녀 자랑을 늘어놓으면 슬슬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제 남편은 벌써 임원 됐다는데 우리 남편은 뭐야? 이런 생각이 고개 들죠. 집에 와서는 괜히 배우자에게 투덜대게 되고요. 다른 집은 이것도 한다는데 넌 왜 못해? 한마디 툭 내뱉으면 듣는 사람 기분이 어떨까요? 바로 얼굴 굳어지면서 싸움 시작입니다. 내 비교심에서 생긴 불만을 상대에게 투사하니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부모들도 비교 참 많이 하십니다. 옆집 누구 아들은 곧이 붙었다는데 이런 얘기 자꾸 하면 우리 애는 주눅 들고 부모에게 정이 떨어집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비교는 독이에요. 아내가 다른 집 남편은 집안일도 다 한다더라. 넌 뭐하니? 이러면 남편 입장에서 자존심이 팍 상합니다. 남편이 친구 아내 누구는 애들도 잘 가르치고 자기 관리도 하던데 하면 아내 마음이 무너지죠. 비교는 백해무익 서로에게 열등감과 서운함만 남길 뿐입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런데도 불쑥불쑥 비교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건 어쩔 수 없죠. 그럴 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저 집은 저렇구나.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살면 되지. 뻔한 말 같아도 일부러 이렇게 자기 암시를 주는 게 필요합니다. 남과 비교해서 우쭐해지는 것도 문제지만 열등감 느끼는 건 더 큰 문제예요. 열등감은 관계를 비틀어놔요. 내가 초라해진 기분이 들면 괜히 상대를 미워하거나 깎아내리고 싶어지거든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친구들 중에 경제적으로 좀 여유 있는 친구가 있다고 칩시다. 모임 나가면 그 친구는 좋은 차 타고 오고 최신 휴대폰 쓰고 애들 교육 자랑도 합니다. 다른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주눅 들겠죠. 그러면 겉으론 잘 됐네 하면서도 속으론 재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며 거리를 둘 수도 있어요. 사실 그 친구가 잘못한 건 없는데도 말이에요. 이렇듯 내 비교 의식이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부러우면 그냥 부럽다 하고 시원하게 말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우린 그게 잘 안 되니 괜히 상대를 미워하는 쪽으로 감정이 튑니다. 문제는 그 순간 내 마음의 평화가 산산조각 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비교하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 딱 차단합시다. 나는 나, 남은 남이에요. 뻔한 말 같지만
정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중장년 시기야말로 비교에서 자유로워질 좋은 때예요. 젊을 때는 다 비슷한 목표를 향해 뛰느라 비교가 심했지만 이제는 각자 걸어온 길도 다르고 추구하는 행복의 모습도 제각각이잖아요. 어느 시점부터는 누가 위고 아래고를 매길 수도 없고 그게 무의미해지는 게 인생입니다. 누구는 돈 많아도 건강이 안 좋고 누구는 건강해도 자식 문제 있고 다들 이런저런 숙제를 안고 살아요. 그러니 남하고 비교해서 뭐 하나 다 거기서 거기지 이렇게 크게 한번 웃어넘겨 보세요.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겁니다. 관계에서 오는 감정 소비 줄이는 법. 이제 마지막으로 인간관계로 인한 감정 소비를 줄이는 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관계 때문에 지치는 건 결국 감정 에너지 소모가 크기 때문이죠. 화나고 속상하고 불안하고 이런 감정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훅훅 올라오다 보면 진이 빠집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안 만날 수도 없고 감정을 안 느낄 수도 없잖아요. 그럼 결국 답은 감정을 다스리는 기술을 익히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 거리두기입니다. 앞에서도 거리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서는 마음의 거리예요. 물리적으로 멀어질 수 없는 관계, 가족 등에서는 내 마음속에 쿠션 하나를 두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상대방의 부정적인 감정을 내가 쉽게 받아들이지 말고 그럴 수도 있지 하고 허용하며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화를 낼 때 속으로 저 사람이 지금 화가 났구나. 저 사람 입장에서는 화낼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며 감정을 흘려보냅니다. 상대의 부정적 감정을 내 안으로 들여와 소화하려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흘려보내세요. 한 발짝 떨어져 보면 상대 감정에 빨려 들어가지 않고 저 사람이 저러는구나 하고 객관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마음에 자동 필터를 하나 끼운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필터가 나쁜 감정을 걸러내고 내버려 둡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를 기억하는 겁니다. 불쾌한 감정이 일어날 때 가장 쉬운 다스림법은 내 마음에 지금 불쾌한 감정이 있구나 하고 자각하는 것입니다. 이 불쾌함도 결국 지나가겠지 하고요. 실제로도 그래요. 중학교 때 성적 조금 나빴던 게 지금 무슨 상관인가요? 1년 전에 회사에서 당한 모욕이 지금도 내 삶을 망치고 있나요? 다 지나갔잖아요. 지금 겪는 이 감정도 결국엔 사라지고 없을 겁니다. 시간 앞에 영원한 감정은 없습니다. 그러니 화나고 괴로울 때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조금만 지나보면 이 일 별거 아닐 거야. 그러면 거짓말처럼 감정의 파도가 살짝 누그러듭니다. 세 번째 방법은 호흡과 미소의 기술입니다. 웃음, 화나고 흥분될 때 일부러라도 한숨 돌리고 미소를 지어보는 거예요. 깊게 숨 몇 번 들이쉬고 내쉬고 억지로 입꼬리를 살짝 올려보세요. 마음과 표정이 따로 노는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푸흐, 웃자, 하. 이런 느낌으로요. 그러면 우리 뇌가 잠깐 혼란스러워하면서 긴장을 풀어줘요. 화난 얼굴로 있는 것보단 억지로라도 웃는 얼굴을 하면 내 기분도 덜 나빠지고 보는 사람도 긴장이 덜 됩니다. 화를 다스리는 아주 간단한 요령인데 효과 좋습니다. 기억해뒀다가 써먹어 보세요. 네 번째 방법은 자기만의 감정 해소법 갖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인 이상 감정 소비가 완전히 없어지진 않죠. 그러니 쌓인 감정을 나만의 방식으로 푸는 습관을 만드세요. 누구는 수다로 풀고, 누구는 운동으로 풀고, 또 누구는 노래방 가서 소리 지르기도 합니다. 다 좋아요. 저는 글쓰기를 권하기도 해요. 화나거나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일기 쓰듯이 쭉 써보는 거예요. 오늘 누구랑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정말 속상했다. 난 이런 점이 화가 난다. 이런 식으로 털어놓다 보면 가슴이 한결 후련해져요. 아니면 혼잣말로 중얼거리기도 좋아요. 운전하거나 샤워하면서 아이 참 짜증나네. 그래도 뭐 어쩌겠어. 그냥 있자 이렇게 소리내 말해보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조금 풀립니다. 핵심은 부정적 감정을 오래 묵혀두지 않고 흘려보내는 것이에요. 어디로든 안전한 출구를 내줘야 다시 일상을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다섯 번째이자 가장 근본적인 방법, 마음의 중심을 자기 자신에게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자꾸 남을 중심에 둡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남의 시선과 평가에 마음을 내맡겨요. 그러다 보니 상대 기분에 따라 내 기분이 널뛰기를 합니다. 하지만 중심을 내 쪽으로 확 잡아당기면 남이 어떻든 내가 평온할 수 있어요. 난 내가 보기에도 열심히 잘 살고 있어. 저 사람이 뭐라든 난 나야. 이런 단단한 마음의 중심을 세우는 겁니다. 하루아침엔 어렵지만 나이가 들수록 꼭 해야 할 일이에요. 사실 주변 사람들은 우리한테 그렇게 관심 없다는 거 다들 느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별것 아닌 말과 행동에 과민 반응하며 감정을 낭비해요. 그러니 이제 조금 둔해져도 괜찮습니다. 젊을 때처럼 예민하게 굴지 말고 오히려 좋은 쪽으로 둔감해져 보는 거예요. 누가 날 약간 무시해도 컨디션 안 좋나 보지 하고 흘려버리고 칭찬해주면 내가 좀 괜찮긴 하지 하고 웃어넘기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 마음은 내가 편들어주자는 거예요. 스스로 내 편이 되어 다독이면 남이 몰라줘도 괜찮고 욕을 해도 상처가 덜 돼요. 이렇게 내 마음을 돌보게 되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감정 소모가 확 줄어듭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건 내 마음뿐이다. 이걸 받아들이면 오히려 자유로워져요. 남을 바꾸려니 지치고 실망했죠? 이제 나를 바꿔보세요. 관점을 바꾸고 말투를 바꾸고 기대를 내려놓고 한 걸음 떨어져 보세요. 그리고 내 감정을 내가 토닥여 주세요. 그러면 인간관계가 더 이상 내 삶의 장애물이 아니라 인생의 한 부분일 뿐임을 알게 될 겁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 자기 인생 길을 가는 나그네요. 인간관계는 그 길에서 잠시 만났다 스쳐가는 인연들입니다. 선연이든 악연이든 모든 인연은 내게 무엇을 일깨워주고 지나가요. 결국 남는 건 내 마음의 성장입니다. 마무리. 자, 오늘 긴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끝으로 마음 편하게 사는 인간관계 기술을 요약하고 마칠게요. 한마디로 핵심은 나부터 평화를 선택하기예요. 가족에게든 친구에게든 얽매이지 말고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간섭 대신 존중을, 집착 대신 놓아줌을 실천해 보세요. 내 기대와 비교심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눈앞에 사람이 있는 그대로 보이고 관계가 한결 편안해집니다. 상대를 변화시키려 하기보다 내 마음가짐을 바꿔보세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주변 사람들도 조금씩 변합니다. 내가 웃으면 상대도 따라 웃고 내가 편안하면 상대도 긴장을 풀지요. 살다 보면 누구나 인간관계로 상처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성장의 계기가 되기도 하고 평생 족쇄가 되기도 해요. 부디 오늘 이야기 중 하나라도 마음에 남았다면 내일부터 한번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눈 뜨면 오늘 나는 나 자신과 화해하고 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다짐해 보세요. 하루를 그렇게 시작하면 누가 조금 틀어와도 내 중심을 잡기가 한결 쉬워집니다. 끝으로 기억하세요. 인간관계는 내 행복의 부속물이 아니라 삶의 일부일 뿐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 가볍게 여기세요. 인생이 별거 아닌 것처럼 인간관계도 별거 아니에요. 만나면 좋은 거고 헤어지면 인연이 거기까지였던 겁니다. 필요한 사람은 결국 내 곁에 남고 인연이 다한 사람은 떠나요. 억지로 붙잡거나 밀어내지 말고 흘러가는 대로 두면서 내 마음의 평화를 챙기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간관계에 대해 제 경험과 지혜를 나눠드렸습니다. 사람 속에서도 내 마음만 평온하다면 그게 이긴 거예요. 남 탓하며 괴로워하기보다는 내 마음을 바꾸는 쪽을 선택해 보세요. 그게 훨씬 쉽고 빠른 길입니다. 웃음 모두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마음 한구석이 좀 편해지셨길 바랍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마음만은 늘 평안하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세요.